안녕하세요. 공따리입니다. 라이노 강의 11번째 시간에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원기둥 텀블러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긴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리볼브와 그리고 투레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미지를 라이노 안으로 한번 불러와 볼게요. 보통 이미지를 불러오는 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일단 첫 번째는 이게 오른쪽 탭을 클릭을 해서 배경 비트맵의 배치를 시켜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고정이 지금 됐는데 여기서 위에 탭을 통해 뭐 이동을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뭐 스케일 조정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다 됐으면은 엔터를 눌러서 얘를 오케이 해주면 되는데, 근데 저는 이거를 잘 안 써요. 왜냐면 여기서 고정이 돼버리고 또 이게 보통 기본 물론 레이어에서 커브를 색깔 설정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검은색 선에 얘는 회색으로 표시가 돼서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제가 움직여서 사용을 하는 게 좀 제한적이라서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얘를 잘 안 쓰고 지우는 거는 다시 제거를 하시면 되고요. 이것보다는 이렇게 면 툴바 안에 들어가서 그림 평면 추가, 픽처 프레임이라고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얘를 누르고 이미지를 불러와 주시면 해당 이미지가 이제 서페이스로 불러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트림을 해주셔도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얘는 그냥 서페이스랑 같은 속성을 가진 거라서.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불러오고, 그리고 제가 필요한 만큼 이미지를 잘라내도록 할게요. 적당히 끝에 대고 트림으로 잘라주시고, 자, 이렇게 이제 되셨으면 중간점을 켜고 무브 이동으로 아래쪽에 이제 중간점을 찍어 주시고 0점으로 이동할게요. 0 엔터. 그러면 이 개체가 이제 정확히 센터에 딱 오는 거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이렇게 이미지를 불러와서 서페이스화 시키는 거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나중에 뭐 제품이든 뭐 운송 디자인이든 뭐든 이제 모델링을 할 때 도면에 대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 프론트 뷰 이렇게 보고, 또 하나는 이렇게 사이드 뷰 보고, 또 하나는 지금 도면은 없지만 대충 이런 식으로 탑 뷰를 보면서 이렇게 3면도로 작업할 때 되게 화면 편집하는데 유용하죠. 여기서 락을 이제 컨트롤 L로 락을 걸어 놓고 여기서 이제 커브를 이렇게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하면, 지금은 근처점을 끄고, 네, 여기다 가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도면과 이 도면의 위치가 다 맞아 떨어진다면 정확한 값으로 뭐 모델링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서페이스로 이미지를 불러오는 것을 추천드리고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락을 걸어주시고 프론트 뷰에서 한쪽으로 선을 댈게요. 중간 점에서
이렇게 큰 덩어리로 먼저 선을 따주시고, 그리고 이 끝에 엔드점을 이동으로 0점에 위치시켜 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리볼브라는 툴을 쓸 건데, 얘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냥 이렇게 생긴 커브가 이렇게 360도 혹은 원하는 각도로 회전을 하면서 면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회전 축을 먼저 설정해 주는데, 회전시킬 커브를 선택을 하고 엔터. 회전 축의 시작. 회전 축은 이제 여기서 이 세로 방향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 끝점과 끝점을 여기서 그냥 잡아주시고, 시작하는 각도가 여기이죠. 여기가 0이면 0도부터 360도로 돌릴 거니까 360도. 물론 입력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렇게 돌려서 뭐 중간점이나 엔드점, 근처점 이렇게 맞춰주셔도 되긴 해요. 하지만 이거보다는 360도로 입력해 주시는 게 더 정확하겠죠. 자, 이렇게 큰 덩어리를 먼저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서 자, 얘를 이제 가운데 허리 부분을 만들어 줄 건데, 프론트에서 고스트 모드로 이미지를 투명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커브를 딸게요. 뒤쪽 모습은 제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대칭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커브를 쭉 따시고 F10번을 눌러서 세밀하게 조정해 주시고, 자, 뭐 수정이 다 됐다. 그럼 다른 쪽도 따주시고, 뭐 수정 하실 거면 다 하시고, 이 상태에서 다시 퍼스펙티브 뷰에서 앞으로 좀 당겨주고, 프론트 뷰에서 뭐 분할하면 되겠죠. 스플릿 엔터 엔터. 분할을 하지 않는 이유가, 만약에 트림으로 이 면이 이제 필요 없고 어차피 이렇게 생긴 거니까 지워도 되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뭔가 라이노에서는 한번 없애버린 면이나 뭔가 편집이 들어갔을 경우에 다시 쓰는 게 좀 애매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이제 면을 만들었지만 이 아랫부분은 필요 없어서 지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까지의 면이 얇게 띠를 한번 두르고 있죠. 그럼 이 면도 나중에 쓰기 때문에 잠시만 여기 있는 이 면을 제가 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튼 이렇게 잘라 주셨으면 잠깐 얘를 레이어에 숨겨 놓을게요. 레이어 탭에서 오른쪽 새 레이어 만들어주고, 이름을 일단 헐이라고 해놓겠습니다. 개체를 클릭하고 속성 탭에서 레이어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나는 얘를 클릭을 해보면 헐이라는 레이어에 있는지 아니면 레이어에 없는 기본 값에 있는지 알 수가 있긴 한데, 클릭 해보면은 나중에 개체가 많아졌을 때는 찾기 어렵겠죠. 그래서 헐이라는 레이어에다가 여기 색을 클릭을 해주시고, 네, 알아보기 쉬운 색으로 지정을 해두고 잠깐 꺼두겠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일단 이 지금 뚫린 서페이스부터 닫힌 서페이스를 만들고 제가 시작을 할게요.
뭐 안에는 지금 제가 이게 무슨 스피커인지 텀블러인지 뭔지를 몰라서 그냥 제가 임의로 일단 만들 건데, 하나는 이 커브를 그대로 면을 당겨와서 얘를 클릭을 하고 트림을 해주시면은 위에 면이 생기겠죠. 얘를 조인해서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꽉 찬 덩어리가 싫고 컵처럼 하고 싶다 하시면 면을 클릭을 하고 여기 서피스 도구 해서 서피스 옵셋 서피스 간격들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간격을 한 1로 일단 해보겠습니다. 거리를 클릭을 하고 지금 값이 1이죠. 1 엔터 하고, 이 화살표가 나 있는데 화살표가 향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간격이 띄어진다는 소리예요. 저는 안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클릭을 해서 안으로 바꿔주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그 겉에 있던 서페이스 형태에 똑같이 안에 덩어리가 막히면서 뭐 두께감이 생겼죠. 이렇게 두께감을 바로 줄 수도 있고, 여기서 솔리드를 예에서 아니오로 클릭을 하면 그냥 안에 면만 하나 더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둘 중에 하나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허리 부분을 만들면 되겠죠. 여기서 다시 이 레이어를 불러와주고, 레이어를 하셔도 되는데 하이드라고 숨겨도 됩니다. 한 번씩 제가 이제 쓸 건데, 여기 전구 그림 있잖아요. 이게 이 개체를 클릭을 하고 숨기기를 하시면 잠깐 사라지거든요. 하이드. 단축키는 컨트롤 H인데 컨트롤 H 하이드를 외우시는 게 좀 편한 것 같아요. 숨겨놓고 다시 불러오고 싶을 때는 뭐 여기에 전구 개체 표시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마우스 휠 클릭하셔서 전구 버튼 하셔도 되고, 저는 여기 한 번씩 이런 애들이 클릭되어 있을 때 이게 찾아서 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휠 클릭하고 개체 표시하는 게 더 편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다시 뭐 이 커브를 굳이 이렇게 다시 따줄 필요는 없죠. 그냥 커브 옵셋 해서 값을 1로 하면 너무 두꺼우니까 한 0.5로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정말 이 안에 면은 필요가 없죠. 그래서 트림으로 날려주셔도 상관없죠. 자, 이 상태에서 바로 투레일 가지고 면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 안에는 살짝 휘어져 있는데 당연히 여기서 보면 얘는 구 같은 형태가 되겠죠. 구란다. 원. 여기서는 이렇게 휘어져 있지만 탑뷰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원처럼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약간 플링글스 감자칩 같은 느낌. 그러면 일단 요거를 쉽게 만들려면 저라면 이렇게 해요. 일단 여기서 아이고야, 중간점을 켜면은 얘는 인식이 안 되겠죠, 당연히. 자, 여기서 그냥 적당히 아무렇게나 원을 만들어주고 위치를 내려주는데, 어, 조금 모자라지만 눈대중으로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뭐 여튼 여기서 이렇게 하시는 건 당연히 부정확하겠죠. 당연히 이렇게 절대 하지 마시고, 원 지금 모서리와 모서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모서리가 아니라
이 끝에 있기 때문에 지름, 여기 지름과 여기 지름을 클릭을 해주시고 이렇게 돌려주시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휘는 곡률을 어떻게 맞추냐. 저라면 살짝 회전, 로테이트를 이 정도로 시켜주고 밴드라는 기능을 써줘요. 밴드. 근데 전 단축키를 써가지고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냥 입력을 하겠습니다. 밴드. BND까지만 치면은 바로 나오거든요. 검색하시는 게 더 빨라요. 밴드를 클릭을 하고 스파인의 시작, 그러니까 휘는 정도를 이제 정하는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휘어지게 만들겠다. 클릭을 2개 하고 마우스를 올려서 원하는 곡률에 맞추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되는 이유는 자, 이거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방금 제가 이 원의 니어점, 뭐 근처점 이런 걸로 맞춰줘 버렸거든요. 자, 아까처럼 다시 해보면 여기를 맞추고 여기를 맞춰져 있죠. 퍼스펙티브 뷰 보면 근데 왜 자꾸 이러지? 이상한데? 라고 의심을 품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밴드를 할 때는 아예 다 끄시거나 그냥 개체 스냅을 이렇게 비활성화 시켜 주시는 게 좀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쯤에서 이렇게 휘게 할 거다. 자, 그러면 예쁘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프론트 뷰로 끝점이 아닌 4분점을 하셔도 되고 커브 자,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주시고요. 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조절이 다 끝났다. 이제 얘는 완벽하다. 라고 판단이 되시면 투레일 가지고 서페이스를 만들어 줄 거예요. 투레일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레일이 뭔지 그리고 지나가는 이 개체가 선 커브가 뭔지를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지금 이거를 레일을 잡고 이렇게 생긴 개체가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까요? 아니면은 이거랑 아래쪽에 이거를 레일을 잡고 여기 있는 개체가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방향일까요? 저는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방향. 뭐 사실상 결과물에는 크게 상관이 없기는 한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왜 후자라고 생각을 하냐면 자 일단 이걸 면을 만들어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투레일로 1번, 2번 레일 잡고 여기와 여기 엔터 만들어주고 위에도 만들어주고 대칭이니까 미러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조인 음? 미러를 제대로 안 하면 이렇게 됩니다.
M 0점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0 엔터. 이렇게 해서 join. 아까 말씀드리려던 게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이제 진행을 시켰잖아요. 이렇게 생긴 개체를. 레일 1번이랑 이제 2번인데 얘가 이 면에서 흐르는 방향이 이쪽이라고 칠게요. 이쪽으로 가는 흐름이 있겠죠. 그럼 이 흐르는 방향의 값을 이제 탄젠트라고 하거든요. 보통 탄젠트 값이 이제 이어지니 많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흐르는 값이 당연히 미러를 해서 대칭이 맞겠지만은 어쨌든 상식상 흐름이 이렇게 한 바퀴 두르고 이어지기 때문에 위에도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레일의 방향을 이쪽 흐름과 동일하게 주는 거겠죠. 이쪽 위로 방향은 탄젠트 값이 어차피 가다가 여기서 끊기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방향을 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레일은 이거랑 뒤쪽에 이거하고 이게 흐르는 개체가 아니라 이게 1번 레일, 2번 레일, 이게 지나가는 개체가 되겠죠.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식으로. 자, 조금 더 어려워지면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제 면을 만들었으니까 이 만들어진 면들을 다 조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레이어가 먹여진 개체랑 같이 조인했기 때문에 레이어가 먹여졌죠. 네, 이때 자 다시 자 방금 보셨다시피 이번엔 또 레이어가 없어졌어요. 자 이거는 레이어가 먹여진 개체랑 같이 조인을 할 때 레이어가 없는 개체를 클릭을 하고 혹은 레이어가 다른 곳에 있는 개체를 먼저 클릭을 하고 나중에 클릭을 하는 개체가 레이어가 있는 경우에 그 나중에 클릭을 하게 되는 레이어로 다 먹여지거든요. 반대로 얘는 레이어를 먼저 레이어 있는 거를 클릭을 해주고 레이어 없는 거를 클릭을 해주면 레이어가 없는 개체가 됩니다. 뭐 알아두시고 자, 이렇게 이제 허리 부분 다 만들었어요. 그럼 얘도 지금은 이렇게 뚫린 그냥 면이겠지만 두께감을 줘야겠죠. 그러면 아까 썼던 방법대로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뭐 전체에 들어가서 조인 해버리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모양 그대로 따라가면서 주고 싶다. 이거를 클릭을 해놓고 전체를 그냥 한 0.5 줘놓고 옵셋을 시켜줘도 되기는 한데 뭐 이게 꼭 언제나 완벽하게 자신이 원하는 모양이 나오진 않아요. 절대 그렇진 않고 뭐 여기 이 두께랑 지금 쭉 가다가 점점 얇아지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를 하고 싶다 뭐 그런 고집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자 여기서 투영하는 툴 안에 가장자리 복잡했거든요. 영어로 아마 extract surface인가 커브인가 뭐 그렇게 있을 거예요. 얘를 클릭을 하고 여기 있는 이 커브를 따와줘요. 따와주고 얘를 커브 옵셋 0.5 정도 주고 그리고 여기 이 선과 이 커브와 이 커브에 면을 채워주면 되겠죠. 뭐 여기에 근처 아무 때나 해놓고 투레일로
이렇게 한 바퀴 돌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로프트로 얘 가지고 클릭, 커브 클릭해서 다이렉트로 면을 바로 만들어 주셔도 되고, 이 상태에서 다시 뭐 안에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또 면을 만들고, 이 커브를 따서 또 뭐 어떻게 계속 뭔가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 되겠죠. 자신이 원하는 형태가 있다면. 근데 굳이 저는 끝까지 하진 않겠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면을 만들어 가면서 계속 연속적으로 언젠가 끝에 만나기 때문에 다 아실 거라고 믿어요. 어쨌든 일단 R값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막아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무브로 4분점과 4분점 이렇게 맞춰 주시면 다시 위치를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얘는 이미지 뭐 역할을 다 했으니 일단은 신경 쓰지 않고, 이 커브, 그러니까 이제 서페이스 작업을 하다 보면 커브들이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데, 얘네들이 거슬리면은 뭐 지우셔도 되고, 아니면 언제 쓸지 모르니까 커브를 여기서 뭐 커브라는 레이어를 만들어 놓고 선택 탭에 커브 선택, 이거 돼지꼬리 같은 거 눌러주시면 커브가 이 화면상에 존재하는 커브 다 선택되거든요. 락 걸린 커브는 아마 안 될 거예요. 여기를 레이어 주시고 여기 꺼서 필요할 때만 잠깐 켰다가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마무리, 가장자리 필릿, 이제 R 값을 넣을 건데, 여기서 여기까지 거래를 아까 0.5로 했어요. 그래서 이 0.5의 거리를 반으로 나눈 0.25보다는 값이 작아야 되기 때문에 한 0.15 정도 주겠습니다. 이렇게 반반 선택이 되는데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개체가 조금 더 복잡하면 이렇게 계속 연속 클릭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너무 귀찮으니까 한 번에 이 흐름에 맞는 모서리를 다 클릭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가장자리 연속 선택, 넥스트 라디우스인가? 그거를 클릭을, C거든요, C. 이거 클릭을 하셔도 되고, 명령창에 C니까 C라고 입력을 하셔도 되고, 여기 클릭하면 이제 그 해당 선에 있는 모서리 다 클릭이 되죠. 하지만 귀찮은 관계로 한 번에 다 주겠습니다. 어? 허리 부분은 아마 0.5가 아니겠죠. 그럼 여기만 일단 이렇게 주는 걸로 하고, 뭔가 여기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니네. 허리 부분의 값을 어느 정도냐, 뭐 지금 화질이 좀 구려서 알진 못하겠지만 원래라면 원을 이렇게 갖다 박아져 있고 이 반지름이 몇인가를 아시면 정확하게 할 수 있겠죠. 반지름이 0.749니까 0.7이라 치고, 그럼 여기는 0.7 만큼의 R값을 매기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작은데 여기는 크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번에 예각, 예각이랑 둔각이랑은 R값이 같은 값을 먹여도
깎이는 정도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얘는 5인데 5가 지금 여기 초과해서 애초에 잘리지 않고 얘는 5를 해도 요만큼밖에 안 깎이죠. 그래서 여기를 지금 알값을 주려면 한 몇이냐 뭐 해봤자 요정도? 요정도면 한 0.2에서 0.3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알값을 클릭하고 싶어도 한 번에,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클릭이 안 돼요. 이렇게 반반이 아니라 반반이 아니라 여기서 보고 여기 따로 따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럴 때 알값을 좀 먹이는 법이 있기는 하죠. 저라면 이쯤을 잘라버려요. 이렇게 스플릿으로 잘라버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인, 얘는 그러면 잘렸다가 한번 붙은 애가 되죠.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야매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제가 알아낸 방법이라서 저는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만 클릭이 되죠. 따로따로. 그럼 여기는 0.7이고 여기는 0. 다음 반지름이 0.3 이렇게 줄 수가 있죠. 그러면 아까보다 훨씬 나은, 여기랑 여기랑 거의 균등하게 R값을 주실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이 개체는 다 만들어진 겁니다. 뭐 보너스로 글씨까지 넣자면은 그냥 텍스트 입력을 해가지고, 뭐야, 원하시는 텍스트를 컵으로 프론트 뷰에서 불러오시고 그냥 적당히 스케일 주시고 얘를 컨트롤 G에서 그룹을 해줘요. 이제 투영을 시킬 거예요. 투영. 자, 투영은 말 그대로 이 커브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면에 입혀지는 거를 말합니다. 그럼 진행하는 방향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프론트 뷰에서 작업을 해줄 거고, 투영 누르시고 투영할 커브 선택 엔터, 투영 개체 선택 엔터 하시면 이렇게 투영이 됐죠. 근데 뒤쪽까지 관통을 하기 때문에 뒤쪽에는 지워버리고 이 커브들을 따라서 스플릿을 해줄 거예요. 분할. 자,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면이 따로 나눠져 있는 모습이겠죠. 그룹 해주고 레이어 따로 먹여주시고 색깔을 뭐 이렇게 살짝 어두운 회색, 이게 아니지, 레이어 렌더링 모드에서 색깔을 여기 재질을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몸뚱이가 지금 쇠 스틸이니까 얘는 기본값이죠. 기본값을 재질을 금속,
어, 어허, 네, 기본값 폴리싱을 좀 낮춰주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허리 부분도 스틸인가 플라스틱인가, 일단 플라스틱으로 하고 블랙 컬러의 반광 정도, 반사율을 좀 낮춰서, 반사율이 아니라 반사율 맞는데, 뭐 하여튼 얘도 메탈로 해야겠다. 금속. 자, 이런 식으로. 얘 왜 이래. 네, 신경 쓰지 마시다.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제 제품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이제 제품 하나 만들어 봤는데, 앞으로 투레일 그리고 리볼브는 꽤 많이 쓰는 툴이니까 손에 익혀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일이 여기서 툴을 이렇게 클릭을 하고 찾는 것보다 리볼브 그냥 REV까지 치면 리볼브가 더 되거든요. 그래서 REV 엔터 치고 바로 리볼브 실행하시, 이런 식으로 좀 손에 익혀 두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이상 첫 번째 제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해서 시간 좀 많이 흘렀는데, 그래서 좀 꼼꼼히 하고 싶어서 좀 일부러 천천히 진행을 했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